갭상승, 갭하락, 이건 기회일까요? 위험일까요? 주가가 갑자기 뛰거나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이걸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까요? 갭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갭상승과 갭하락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갭 패턴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이란 주가가 전일 종가와 오늘 시가 사이에 단절이 생기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단절이라는 걸 바로 갭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갭상승이라고 할 경우에는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높게 시작을 하는 거를 갭상승이라고 하고요. 갭하락은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게 시작하는 경우를 갭하락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캔들을 보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바로 다음날 시가가 높게 출발을 하는데 붙어서도 아니고 살짝 위에서도 아니고 이렇게 단절 구간이 생깁니다. 바로 갭이라는 게 생기면서 상승 출발을 하는 거. 그만큼 뭔가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시작을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반대로 갭 하락의 경우는 전일 종가보다 당일 시가가 크게 단절되면서 하락 출발을 하는 거를 갭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갭상승과 갭 하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호재 또는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장 끝나고 또는 아침 새벽에 뭔가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다라든지 또는 M&A, 인수합병 같은 호재가 있었다라든지 또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라든지 뭔가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갭상승 또는 갭하락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또는 정말 스몰캡에서 개인 투자자들, 누군가가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세력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장 마감 직전에 대량 매매를 체결할 경우 다음날 시가가 갭상승을 하거나 또는 갭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바로 해외 증시가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크게 떨어졌다.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갭하락으로 출발을 하겠죠. 반대로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잘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갭상승을 출발하는 영향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갭상승과 갭하락이 발생하는 이유가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 갭상승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보통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금 갇혀 있거나 횡보 형태에서 종종 발생하는 게 바로 보통 갭입니다. 자, 보통 갭이라는 건 주가가 일방적인 방향성을 띠지 않은 상태에서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 발생을 하는 걸 보통 갭이라고 하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살짝 전일 종가 대비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갭상승의 경우는 상승을 하다가도 도로 갭을 채우러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통 갭의 특징입니다.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발생을 한다라든지 또는 앞에 있는 이 저항대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형태의 갭이 아니라 크게 주가가 방향성이 없는 구간에서 특히나 횡보 박스 구간에서 갇혀있던 주가 사이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시가가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갭상승을 한다라든지 또는 갭하락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발생을 하게 될 경우 도로 이 갭을 채우러 가기도 하고 이 갭하락을 도로 메꾸러 올라가기도 하는 거를 보통 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때 활용하지는 잘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돌파 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스 추세를 돌파를 하거나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 때 바로 상승 돌파 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전의 추세가 이런 식으로 전고점이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주가가 박스 횡보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스 흐름을 돌파를 함으로써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내는 돌파 갭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자, 보통 갭과는 다르게 보통 갭은
2% 상승 출발했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3% 상승 출발했다가 다음에 매꾸러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파갭은 최소한 전일 종가 대비해서 5% 이상의 시가가 높게 형성을 되고, 그리고 나서 장중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돌파갭을 종가까지 유지하면서 이전의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래량이 강하게 이제 동반하면서 출현을 하는 게 돌파갭의 조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돌파갭의 경우는 추세를 바꿔주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꿔주지 않고 추세를 상승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은 부르게 되고요. 보통은 돌파갭이 발생한 이후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갭보다는 돌파갭만 공부를 잘해도 이 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절은 먹고 들어갈 수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돌파갭이 만들어진 이후에 벌써 2개월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돌파갭을 단기간 안에 메꾸지는 않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까지 떨어지려면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파갭이 나온 이후에 또 한 번의 갭 상승을 발생을 하게 될 경우, 이거는 바로 진행갭이라고 부릅니다. 급진갭이라고도 부르고 계속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돌파갭은 이전의 전고점을 강하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갭 상승을 하는 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며, 두 번째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 돌파 갭이 발생한 이후에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갭 상승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 이거는 현재 진행, 이 추세를 진행하겠구나, 또 한 번의 파동이 강하게 이어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바로 기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소멸갭입니다. 소멸갭 같은 경우는 추세 끝을 알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보통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갭하락을 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일단은 일반적으로 갭하락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돌파갭이 발생하고 진행갭이 발생한 다음에 어느 정도 두세 번 이상의 진행갭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소멸갭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 주가가 하락 추세로 보통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차트를 가지고 제가 소멸갭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 추세에서 발생하는 중간중간의 갭의 경우는 보통 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보통 갭 이후에 요 구간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바로 돌파갭이 발생을 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갭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세 번째 진행갭이 발생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갭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갭하락 이후에 이런 식으로 다시 갭하락이 발생을 하면서 소멸갭이 발생을 하면 보통은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가 끝났고 하락 추세로 가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소멸갭의 형태입니다. 이와는 또 다른 소멸갭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당일 시가가 호재로 인해서 갭 상승은 했는데 장중에 쭉 내려가면서 장대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도 소멸갭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소멸갭 경우는 당일 호재가 시가에서 끝남으로써 종가에 하락 전환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소멸갭의 형태로 성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갭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듯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좋은 갭이고, 이런 좋은 갭은 기업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든지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종가까지 이 갭을 잘 유지하는 게 바로 좋은 갭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갭의 경우는 방금 이야기했던 소멸 갭입니다.
소멸 갭의 경우는 장기 상승 후에 갭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동반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갭 하락으로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가의 마무리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위험한 갭이 바로 갭 하락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지선이 붕괴가 되거나 추가적인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정말 위험한 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갭 상승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우리가 이미 주가가 상승 추세인데 갭 상승을 하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고점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위험한 갭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갭 하락의 경우도 소멸 갭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갭 하락이 연속으로 나올 경우에는 또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 보통 갭 하락이 3번 정도 나오면은 그 이후에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세력의 매집 가능성을 좀 체크하시면서 갭 하락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갭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고 지지선의 여부를 보시면서 갭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런 지지선, 저항선을 이용할 수 있는 추세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